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정신 나간 전 남편 이야기예요.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타이밍 좋게 제대로 손절해서 정신적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방석에 앉아보려고 허황한 꿈을 쫓다 쪽박찬 전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시댁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생활력도 강해서 힘든 형편에 1억 가까이 모았더라고요. 본인 명의로 된 신혼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집이라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가난해서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었던 거. 내 방도 없이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데. 그래서 늘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어.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니까 좋아 죽겠다. 이 정도에도 행복해 미치겠는데 집이 더 크면 이것보다 100배, 1000배 좋겠지? 우리 결혼하면 열심히 저축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세우자. 왜? 지금 집도 좋은데. 우리 둘이 지내기에는 좋지. 나중에는 애도 있을 텐데 더 넓으면 좋잖아. 집값이 말도 안 나오게 비싼데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야지. 헛돈 쓰지 말고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으자.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보자고. 나 결혼 전에도 한 달에 150만 원씩은 무조건 저축했어. 결혼하면 자기랑 나랑 둘이니까 최소 월 300씩 저축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월 300씩 저축하면 돈은 빨리 모이겠네? 그럼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자기 말대로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겠어.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앞으로의 목표를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뒤 약속했던 것처럼 월 300씩 꼬박꼬박 저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어요. 꾸준히 300씩 저축하려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 나갈 일이 생기거나 큰 목돈이 나갈 때는 그걸 메꾸느라 힘에 부쳤어요. 결국 월 300씩 저축 못하고 적게 저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예상한 만큼 모으기 힘들겠어. 뭔가 수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조급히 생각해.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되는 대로 모아보자. 저축하는 금액을 고정적이지 못해도 꾸준히 저축하고 있잖아. 꾸준히 저축해서 뭐해? 액수가 적은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니까 짜증나 죽겠어. 빨리 돈 모아야 하는데 돈 나갈 곳이 많으니 이러다 이세 계획도 늦춰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러다가 나이 먹어서 아빠 될 판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재테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재테크? 난 그런 쪽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거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는데? 처음 접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는 지인이 재테크를 잘해서 몇 번 투자해 본 적 있거든? 생각지도 못하게 몇 배로 불려도 봤어. 자기 말대로 위험부담은 있지. 나도 처음 투자할 때 피같이 모은 내 돈 다 까먹을까봐 엄청나게 조마조마했지. 그런데 투자는 모험 같은 거야.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키만 잘 잡잖아? 그러면 위험할 일은 절대 없어. 아무렇게나 방향 돌리면 망할 확률 100%라고. 그쪽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얻거나 수익금이 오를 업체를 잘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식해보게? 방법이 없잖아. 이번 달에도 명절이라고 양가에 드리는 돈이 꽤 되는데 이래서 언제 바짝 모아? 재테크로 한 방을 노려야지. 자기 혼자 투자하려고? 나는 조금 불안한데. 걱정하지 마. 나도 주식으로 재미 본 사람이라니까. 내가 잘 아는 지인 중에 이쪽 계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조언 좀 구하고 짚어주는 대로 투자 한번 해보려고. 우선은 자기가 불안하다니까 소액으로 해볼게. 그래도 되지? 남편은 제가 불안해하기도 하니까 소액으로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소액 정도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편은 지인을 만나 재테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틈틈이 주식 관련 공부도 시작했죠.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면서 주식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그렇게 좋아? 자기야, 대박이야! 어? 주식 대박이라고!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한 주식 말이야. 저번부터 계속 상승세더니 오늘 무려 3배나 뛰었어. 뭐? 정말? 세상에. 이거 봐봐. 3배 뛰었지? 어머, 정말이네? 우와, 신기하다. 이게 되네? 내가 말했잖아. 투자가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문제 없다고. 내가 투자하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소액으로 투자한 돈이 3배가 됐는데 우리 앉아서 쉽게 돈 번 거라니까. 남편은 3배나 오른 수익금에 크게 기뻐하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때? 내 말대로 투자하길 잘했지? 자기 나 아니었으면 우리 이 돈 구경도 못했을걸? 아, 그런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소액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은 돈 다 집어넣을걸. 에이, 그래도 3배가 넘게 벌었잖아. 이 정도도 훌륭하지. 안 되겠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더 투자해봐야겠다. 뭐? 투자를 더 하겠다고? 투자를 한 번 하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대로 뽕 뽑을 때까지 해봐야지. 이 정도에 만족하고 접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더 큰 돈 벌 수 있는데. 3배의 수익금을 벌었지만 남편은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사람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나 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재테크를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어요. 결국은 지인에게 얻은 정보로 우리가 모은 돈을 몽땅 투자했습니다. 그 뒤에는 전과 똑같이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표정이 매일같이 울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아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몸도 못 가눌 만큼 마시면 어떡해? 속상해서 마셨다. 속상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마셨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투자한 것 때문에 그래? 언뜻 보니까 잘 안 풀리는 눈치던데. 나름대로 비전 있는 곳이라서 기대했는데 꽝이야. 다 틀렸어.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오르지. 재수없게 왜 자꾸 떨어지냐. 나 진짜 속상해 미치겠어. 다음 날이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 다음 날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개뿔. 기어이 투자로 넣은 돈 다 까였다고. 뭐? 그 돈을 다 잃었단 말이야? 남편 표정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돈을 잃었다고는 생각했는데 몽땅 다 잃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안 좋으니 저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남편은 순식간에 울먹이는 표정으로 죄수없는 인생을 탓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잘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 위로할 겸 자기랑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어. 이놈의 인생은 한시도 날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역시 난 재수없는 놈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놈이라고 내가. 남편은 술까지 먹어서 감정적으로 더욱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 한탄하며 눈물을 쏟았죠.
너무 서럽게 울면서 속상해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군요. 되려 자책하는 남편에게 괜찮다며 위로만 건넸죠. 괜찮아. 이번 일로 인생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자책하고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지 뭐. 물론 그동안 악착같이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라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술 마시고 속상해한다고 잃은 돈이 다시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더 미안해서 이러는 거면 나는 괜찮아. 엎어진 일이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털어버리자. 돈이야 또 열심히 모으면 되지. 아무리 옆에서 괜찮다며 남편을 달랬지만 남편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술을 잔뜩 취해서 우는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을 친 그래프를 보며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달래느라 애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울다가 픽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남편 해장시켜주려고 식사 준비한 뒤 남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일어났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뭐해? 핸드폰을 슬쩍 보니 또 그놈의 주식 그래프였습니다. 주식 때문에 속상해서 슬퍼 마신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또 주식부터 찾고 있는 꼴에 울컥 화가 나더군요. 자기 지금 뭐하고 있어? 일어나자마자 또 주식 들여다봐? 아니 어제 그렇게 서럽게 울어놓고 주식 그래프를 보고 싶냐고. 속상하니까 그러지. 생각할수록 아쉽고 아깝잖아. 그냥 훌훌 털어버려. 계속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쯤하고 다시 열심히 모으자.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다시 돈을 모으냐고? 난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싫어. 자기랑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쉽게 털어버리냐고. 자기는 그게 쉬울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두고 봐. 반드시 다시 일어설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일어선다니? 자기 혹시 다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야? 투자는 변수가 따를 수밖에 없어. 예측을 잘해야 했었는데 내가 뭔가 실수했나 봐. 아직은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뭔가 할 때 늘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니까 이참에 제대로 한번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실수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잃은 돈 다시 찾아올게. 나 믿지? 자기 정말 미쳤어? 뭘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다 잊자. 실수고 뭐고 난 투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투자해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거 없어. 투자한다고 다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한다고 다 쉽게 되겠어? 남의 돈 버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야. 허황한 꿈 그만 꾸고 다 그만둬.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투자의 투자도 꺼내지 마. 알겠지? 저는 남편에게 다신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손 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쉽사리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투자해서 잃은 돈에 무척 분노해하면서 바보 같다며 본인을 자책하고 그러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거라고 투자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말리고 남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저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대립하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자기 나 몰래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자기랑 똑같이 저축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돈을 왜? 무슨 일 있어?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뭐? 기어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자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당해놓고 또 투자할 마음이 생기니? 고작 한번 미끄러진 것뿐이야. 그거 가지고 쉽게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 사내 새끼가 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할 것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서 그래. 내가 들은 정보가 있단 말이야. 제발 나 한 번만 믿고 좀 도와줘라. 어디 돈 구할 데 없을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좀 부탁해서 빌려보면 안 돼? 주식 대박만 터지면 이자까지 얹어서 바로 드릴 수 있어. 그 정보 또 그 사람한테 들었지. 자기 투자하는 거 도와준다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뭐로 자기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해. 여기서 다 그만두라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생각할 수 있어? 그것도 그놈의 주식 때문에? 주식이 왜? 그게 뭐 어때서?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감수해야 한다고. 정말 확실한 정보를 얻었는데 아쉽게 포기하라고? 어떻게 그래? 난 못해. 죽어도 못한다고. 기필코 주식으로 대박 날 거야. 그래서 남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러니까 돈 좀 구해봐, 어? 자기 주변에 돈 빌릴 사람들 많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놈의 주식으로 미쳐 날뛰는 남편.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급 정보라며 꼭 투자해야 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하다 돈까지 구해오라고 저를 졸라댔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돈을 빌려다 줄 사람인가요? 병적으로 주식에 집착하는 남편에게 이런 한 푼 빌려다 줄 수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대박 나려는 헛된 욕망을 제가 끊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렸어요.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집문서 가지고 뭐 하려는 건데? 이거라. 나 얼른 나가봐야 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고. 갑자기 집문서를 왜 가지고 가냔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지 허겁지겁 집에 들어와서 급하게 서랍을 뒤지더니 집문서를 들고 나가려는 남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앞길을 황급히 막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빨리 가봐야 한다며 저를 밀쳤고 저는 남편이 허튼 짓 할까봐 걱정되어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힘을 써서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걸리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란 말이야. 자기야, 왜 이래? 우리 집문서로 뭐 어쩌려고? 자기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짙은 한숨을 내뱉더니 제게 제발 본인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제발 나 좀 믿어주라. 이번 주식만 투자 잘하면 우리 돈 걱정 없이 한 방에 일어설 수 있어. 정말이야.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투자라니까. 무조건 터지는 주식이니까 소액으로는 어림도 없어. 큰 한 방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놔. 얼른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한다고. 대출이라니?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겠다는 거야? 그놈의 주식 때문에? 자기 정말 미쳤어? 대체 그깟 주식이 뭐라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러는 건데? 왜 이러긴? 잘 살아보려고 그러지.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넌 죽어도 투자하는 거 안 된다며. 돈도 안 빌려다 주잖아. 별 수 있어? 집담보로 대출 받는 수밖에. 나 너무 원망하지 마. 이게 다 앞으로 자기랑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좀 믿고 이해해주면 안 돼? 한 번 실수했다고 나 무시하지 마. 나 이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야. 이깟 걸로 무너져서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미친놈 아니니까. 집에서 얌전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서 보여줄게. 필사적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제게 남편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끝까지 자꾸 늘어져 보려고 버텼지만 남편의 힘을 막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를 떼어놓고 집문서를 든 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저는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고 속으로 사귀며 남편을 원망했다가 제대로 말리지 못한 저를 자책했다가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니 결국 병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알아 누워 지냈어요. 제가 연락이 잘 안 되자 하루는 엄마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몰골을 본 뒤 매우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어머, 세상에, 몸 좀 뜨거운 것 좀 봐. 약은 먹었어? 강서방은 어딨니? 이렇게 아픈데 왜 너 혼자 이러고 있어? 엄마,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정말 뭔 일이 생긴 거야? 혹시 강서방하고 싸웠어? 부모님 아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는 많이 상한 몰골로 펑펑 우는 딸을 걱정하실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강서방하고 무슨 일 있었니? 주식 때문에. 뭐 주식?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만 울고 엄마가 알아듣게 천천히 이야기해봐.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엄마 얼굴을 보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그때 엄마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사람 좋은 강서방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말이죠. 어떻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니?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강서방이랑 연락은 하니? 집에도 안 들어왔다며. 연락 안 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어. 엄마, 이제 어떡해. 그 사람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식에 투자했을 텐데 그거 다 잃고 빈털터리 되면 나 어떡하냐고. 그러게나 말이다. 정말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우선 강서방한테 연락해봐.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지. 상황을 지켜봤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주식으로 투자한 돈 다 잃으면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뭐? 엄마랑 아빠가? 아니, 엄마랑 아빠가 왜? 사고 친 건 그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 집 넘어가게 둘 수는 없잖아. 우선 강서방이랑 연락 먼저 해봐. 막상 너한테는 투자한다고 했지만 본인도 이런저런 생각에 망설이다 못해줄 수도 있어. 미안해서 집에 못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연락 먼저 해서 이야기 잘 나눠봐.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러려면 네가 몸부터 회복하는 게 1순위야. 머릿속 복잡하고 어지럽겠지만 잘 먹고 푹 쉬어야 해. 엄마가 금방 죽이랑 약 챙겨올 테니까 누워서 조금 쉬고 있어. 엄마는 옆에서 아픈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죽이며 약이며 극진히 보살펴 주셨어요. 엄마가 챙겨주고 신경 써주니 3일 정도 앓다가 회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어느 정도 몸이 나아지니 남편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너무 배신감 들고 자존심 상해서 제가 먼저 연락하기 싫었는데 듣고 보니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 남편이 어쩌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도무지 받질 않았습니다. 더욱 불안해진 저는 수시로 문자까지 보내며 발만 동동거렸어요. 그러기를 몇 주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혹시나 남편일까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니었어요. 등기였습니다. 본인이시죠? 등기를 확인하니 제 남편 앞으로 온 등기였어요. 아니요, 저희 남편인데요.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네. 그런데 어디서 온 건가요? 등기 올 게 없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 법원에서 온 거네요. 여기 있습니다. 법원이요? 법원이라는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우편물을 뜯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원에서 온 등기가 맞았고 남편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남편을 상대로 재산 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길 판이었죠.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법원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라며 재산 압류 통지서까지 날아오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서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남편 좀 찾으려고 왔어요. 남편이 집 나가고 몇 주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아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처음에는 제게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화가 풀리면 연락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더군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못 갚은 게 분명 무슨 일이 터졌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남편을 실종 신고했죠. 몇 주 동안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제 말에 경찰은 즉시 실종 신고로 처리해줬고 댁에서 기다리면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또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되었던 남편을 찾았고요. 네? 저희 남편을 찾았다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그리러 갈게요. 그게 남편분께서 집까지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알아서 돌아갈 테니 찾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모님 말씀 듣고 범죄 관련 실종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남편분께서 멀쩡하시고 신변에 위협이 있는 상황도 아니세요. 결론은 본인께서 집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시는 상태입니다. 남편분 의지라는 거죠.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게 무슨... 그럼 우리 남편이 대체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저한테 연락은 왜 안 하고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대체 왜 그러냐고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그리러 갈게요. 저는 도저히 경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서 남편이 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를 피했는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남편을 만나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경찰이 알려준 곳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곳은 다름 아닌 술집이었어요. 그것도 술집 도우미들이 있는 술집이었죠. 저는 이 방 저 방 기웃거리며 남편이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누가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이로 익숙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방에 남편이 있구나 싶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여기서 여자 끼고 뭐 하는 거냐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기가 막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옆에 술집 여자를 끼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러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순간에 일그러지면서 마이크를 집어던졌어요. 에이씨, 술맛 떨어지게. 네가 여길 왜 와?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뭐? 그게 지금 한 달 만에 만난 아내한테 할 소리야? 내가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날 그러고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연락도 안 되지.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 날아오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데? 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것까지 알았으면서 어떻게 연락 한 통 없니? 내가 걱정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술집 여자랑 이러고 있냐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다 너 때문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나 때문이라니?
나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했다는 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네가 안 도와줘서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진작에 돈만 구해다 줬으면 이럴 일 없을 거라고. 다른 놈들은 처가에서 잘만 도와준다더라. 그런데 난 왜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 집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 장인 장모 돈 좀 있는 거 다 아는데 넌 죽어도 돈 안 빌려오더라. 네가 진작 친정에 돈 빌려왔으면 내가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겠냐고. 그럼 이렇게 다 꼬라박고 인생 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결혼 전에 내가 어떻게 모은 1억인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참아가며 고생고생해서 모은 1억이라고. 그런데 그 돈 다 날리게 가만두냔 말이야. 뭐? 그 말은 대출받은 돈 다 잃었단 소리야? 그래서 압류통지서 날아왔던 거니? 내가 미쳐 정말. 그래서 내가 대출받지 말라고 했잖아. 이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말렸던 거야. 나한테 자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게 뭐야? 고생해서 모은 돈 다 잃고 이게 뭐냐고!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뭐래?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네가 큰 소리 치고 난리야? 대출 못 받게 돈 빌려왔어 봐. 내가 대출 받았겠어? 어? 대출 받았겠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 네 못된 친정 때문이라고. 돈도 있는 양반들이 결혼할 때 뭐 보태준 거 있냐? 가진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집 마련할 때 얼마라도 보태줬냐고. 그러면서 생신날 명절 어버이날 용돈을 꼬박꼬박 잘도 받아먹더라. 양심도 없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딴 막말은 하면 안 되지. 네가 사고친 걸 왜 우리 부모님 탓을 해? 그렇게 따지면 시댁은 뭐 해줬는데? 시댁은 해준 거 하나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이 받으셨다고? 우리 집은 너희 부모님이랑 다르잖아. 야, 너는 우리 집이 너희 집이랑 같다고 생각하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우리랑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다복하게 산 너희 집이랑 어떻게 똑같냐고. 애초에 네 부모가 잘못했던 거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렇다 쳐도 장인 장모는 우리를 도와줬어야지. 제발 그만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겠니? 우리 부모님 탓하면서 못나게 굴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나 정말 힘들어. 그 주식이 뭐라고 자기가 미쳐있는 것도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응? 대출받은 돈 다 잃은 건 나 역시 충격이지만 다 이해할게. 우린 부부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내가 주변에 돈을 구해보든지 해볼게. 정 안 되면 부모님께 도움 청해볼 테니까 그만하고 나랑 집에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인생 다 망한 사람처럼 내려놓지 말란 말이야. 그래? 그럼 돈 구해와. 네가 돈 구해오면 집 들어가는 거 생각해볼게. 아 그래, 네 잘난 친정집에서 돈 빌려오면 되겠다. 당장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 아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그때 못한 거 챙겨줄 거면 우리 집 대출금 다 갚아달라고 하라고. 혹여라도 우리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금쪽 같은 1억 채워넣으란 말이야. 그럼 집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아줄 테니까.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그렇게 당당해? 지금 우리 부모님 보고 네가 말아먹은 돈 채워넣으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하고 우리 부모님 핑계대면 네가 말아먹은 돈 다 해결되니? 네 잘못은 하나도 없고 우리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냐고. 사람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도움 청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 때문에 이 꼬락선이 됐으니까 돈 갚으라고? 그러면 같이 살아준다고? 내가 너랑 같이 못 살아서 안 달란 줄 아니? 됐어!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랑 같이 살 이유 없어.
사리 분별 못하고 주식에 미쳐서 돈 다 날리고 뭐 잘했다고 개소리 짓거리는 너랑 추호도 같이 살기 싫어. 이제 네 집 아니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아, 그런데 너 나한테 줄 위자료는 있니? 돈 다 날린 빈털털일 텐데 술집에서 개진상 떠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쥐고 있나 보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그 돈 위자료로 내가 다 빼앗아 줄 테니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잘했다고 당당하게 나오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런 미친 인간을 걱정하며 발 동동 구른 게 어이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못나도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용서해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그 화살을 저와 남편에게 돌리는 게 참으로 찌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놈 믿고 같이 살 마음이 싹 달아났어요. 남편 놈에게 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 남편 놈이 집에 찾아와 면상을 들이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왜? 이혼할 거니까 미리 네 짐이라도 챙기러 왔니? 뭐하러 그랬어? 내가 알아서 밖에 내놓을 건데 뭐하러 들어왔냐고. 우리 되도록 얼굴 볼 일 만들지 말자. 이제 네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거든. 빨리 네 쓸모없는 집 챙기고 꺼져. 곧 법정에서 만날 테니 그때 보자고. 쭈뼛거리며 집에 들어온 남편 놈은 빨리 짐 챙겨서 꺼지라는 제 호통에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잘못됐어. 대출까지 받아서 다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돈 다 잃으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망언을 했으니 내가 미안해서 집에도 못 들어왔어. 자기한테 큰 소리 쳤는데 돈 다 잃고 너무 한심해서 자기 얼굴을 못 보겠더라. 그래서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던 거야. 자기가 나 걱정할 거라는 걸 잘 알면서도 자기 볼 면이 안 서서 차마 연락할 수 없었어. 많이 걱정했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남편으로서 자격 없다. 그렇지? 자기 말 안 듣고 고집 부려서 투자하더니 다 말아먹고 걱정만 시키고 뭘 잘했다고 당신한테 처가탕까지 하고 너무 충격이 커서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마음은 그게 아닌데 술김에 헛소리를 뱉었어. 너무 미안해. 이거 놔. 늦었어. 사과는 그때 했었어야지. 아니 내가 널 찾기 전에 네가 먼저 집에 들어와서 사실대로 털어놨어야지. 아무리 내 얼굴 볼 면이 안 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나랑 우리 집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너한테 그런 원망을 들어야 하는데 누가 보면 넌 나하고 우리 친정에 엄청나게 잘했는 줄 알겠다? 웃기지 마.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 남편이고 사위 될 자격도 하나도 없어. 이제 와서 아무리 사과해도 네 그 마음에도 없는 말을 넘어갈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고. 너 막상 이혼하려니까 나한테 줄 위자료 걱정이 이러는 거지? 이렇게 눈물 짜면서 사과하면 내가 마음 약해져서 봐줄 거로 생각했나 본데? 웃기지 마. 내 목에 칼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조금도 너 배려해줄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찌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짐 챙겨서 꺼져. 자기야,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번 실수한 거로 이렇게 내쫓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 다 인정했잖아.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 안 할 거고 평생 내가 지은 죄 갚으면서 살게. 앞으로 자기가 하지 말라는 건 일절 안 해. 정말이야.
나 자기랑 한 약속은 꼭 지킬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 말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한 번의 실수로 어려운 사람 내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웃겨. 네가 지금 도리 운운할 처지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네 그 잘난 입으로 도리를 말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쉰소리 할 거 없어. 내 마음 확고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할 거야. 너는 이제 와서 내가 동아줄일지 몰라도 난 너처럼 쥐뿔도 없이 돈에 눈먼 놈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든? 난 할 말 다 했어. 시간 줄 테니까 짐 챙겨서 나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경찰 부를 거야? 바짓가랑이를 잡는 남편놈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몇 분 후 부스럭거리며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리 애원해봐도 제가 넘어갈 것 같지 않자 체념한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얼마 후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건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동안 마음고생 꽤 했는지 살도 빠진 것 같았죠. 그 모습에 같은 사람으로서 잠시 측은지심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 차렸습니다. 한순간의 연민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군 지난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했어요.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이제 남편놈의 명의로 된 집은 넘어갈 상황이니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서 친정집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지 제 인생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